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재해동포와 특별히 뉴질랜드에 있는 재해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이민에 관련된 내용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오버시스 코리안이라고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를 영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코리안넷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네, 1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이주로서 구한말의 시기와 그다음 대한제국 시기 때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 때 하와이로 이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2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으로 간 이주민들이 있겠죠. 제3기는 해방 이후 혼란한 시기에 이민이 아닌 이민이었습니다. 네, 4기부터가 본격적인 이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 네, 이것이 바로 한국 이민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의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해외여행과 이민에 대한 문호가 열리기 시작했죠. 뉴질랜드 이민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쯤이죠.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원해양 어선을 타고 뉴질랜드에 정착했던 소수의 한국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본격적인 이민 이전의 세대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94년에 3,462명을 필두로 96년까지 이민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된 것은 1991년 12월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점수제 일반 이민 제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일반 이민 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94년부터 96년까지 해마다 3,00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이민의 붐에 의해서 93년 11월 4일날 대한항공이 정식으로 뉴질랜드에 노선을 취임합니다.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갑자기 97년에 이민이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97년에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이민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뉴질랜드 IMF 당시 상황은 500원이었던 환율이 갑자기 1200원으로 하루아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IMF 기간 동안에 이민 역시 거의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2001년 11월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장기 사업비자 이민이라는 제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기 사업비자 이민을 통해서 다시 한국의 제2기 이민이 시작됩니다. 1기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숫자인 817명이 2001년에 영주권을 취득받게 됩니다. 이렇게 2001년 11월에 시작된 장기 사업비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2006년까지 대략 1631개의 신청서가 승인이 됩니다. 동반된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략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뉴질랜드는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인가? 즉 재해동포의 숫자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한국 재해동포청에서 재해동포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에 영사관 분관이 있고 웰링턴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온 모든 한국분들은 영사관 혹은 대사관을 통해서 재해국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기관에 등록된 한국인의 숫자를 보면 재해국민 숫자를 갖다가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찾을 수 있는 자료는 2007년부터의 자료인데 2007년에 32,972명 정도의 한국분이 뉴질랜드에 체류했었습니다. 그러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1년에는 28,420명, 그리고 다시 숫자가 또 늘어나서 2017년에는 33,403명,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에 31,81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외국민이 등록됐던 시점은 2019년으로 38,114명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직전이었죠. 2019년을 피크로 가장 많은 한국분들이 뉴질랜드 체류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숫자가 다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2019년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 다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는 한국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된 자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통계 자료입니다. 2015년에는 대략 1200명 정도의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고 점점 숫자가 내려와서 2019년에 6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2020년, 2021년에 대략 600명의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에 3300명 정도의 사람이 영주권 한꺼번에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특별 영주권을 발표하면서 그 신청자들이 2020년에 영주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영주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22년, 2023년까지도 3,300명, 1,500명 정도의 영주권을 이 특별 영주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마지막 구간이 2024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통계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대략 300명에서 400명 사이가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한인 교민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70%의 교민들이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섬 크라이처치에는 10% 정도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지역에 20%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인 교민들은 한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자료가 매년 추석 전후인 9월, 10월에 그리고 혹은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한글 학교를 설립하여서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1990년대부터 1997년 교민 사회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위한 식당, 여행사, 선물 가게 등을 중심으로 교민 사회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다 97년의 IMF 사태 이후에 다시 이민이 본격화되는 2001년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인 교민 사회 2기 때는 장기 사업 비자를 통해서 뉴질랜드의 여러 종류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교민 사회 3기로 볼 수 있는데 기술 이민을 통해서 다양한 현지인 직장에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대 중반부터 2025년 현재까지 2006년에는 49%의 고용률을 보였던 한국의 교민 숫자가 2018년에 60%까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민 2세들이 교사나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여러 전문 직업군에 진출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교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골프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민 사회 초기에는 뉴질랜드에 이민 오고 나서 골프 혹은 낚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들 합니다. 2002년 13세밖에 안 된 안재현 선수가 뉴질랜드 오픈에 본선행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2013년 만 15세밖에 되지 않은 한국인 여자 선수가 뉴질랜드 여자 오픈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됩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리디아 고 선수죠. 그리고 2015년에 한국인 뉴질랜드 국적의 데니 리라는 선수가 PGA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여러 기록들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인들의 골프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이민에서 한국인의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뉴질랜드 이민 정책이죠. 91년도에 처음 도입된 일반 점수제 이민에 의해서 한국 교민의 정착, 그리고 95년에 도입된 영어 점수 필수 조건에 의해서 이민의 후퇴, 2001년에 도입된 장기사업 비자를 통한 다시 도약, 그리고 2003년에 발표된 기술 이민과 요리사 직업군을 통한 영주권 획득. 이렇듯 뉴질랜드 이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뉴질랜드 이민 정책입니다. 그 외에는 외적인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는데 97년에 일어난 금융위기 사태, 그리고 2019년에 일어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이런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뉴질랜드 이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뉴질랜드 이민과 뉴질랜드 교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다음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